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아, 예. 제 설명 좀 드릴까요? 같이 호응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남해하기 전에 학원에 있었어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쳤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학원이 더 낫지 않냐고. 왜 학원 하지? 예? 돈 안 되는 남해하냐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뭐 저는 지금 직업이 아메이예요. 지금 아메이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큰 아이가 26살, 작은 아이가 24살.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됐고 지금 이제 전부 다 직장 생활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50대 중반의 그냥 가장이죠. 그런데 학원하고 그럴 때보다 지금은 조금 마음이 이제 약간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설명 들어보셨듯이 그냥 매달 따박따박 한 200만 원 정도 이상은 지금 나오는 사람이 됐거든요. 혹시 200만 원 이상은 버는 사람처럼 보여요? 네, 모시고분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제가 좀 아메이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그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모르고 막 반대하고 저희 아내가 먼저 아메이를 갖고 왔었고요. 저는 반대했었고 반대하는데도 계속 진행을 하길래 문걸어 잠그고 못 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와서 들어보고 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이야기해달래요. 그럼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저는 그 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저는 중고등학생들 수학을 맡아서 강의했었는데 폼나게 반대하고 싶었어요. 1번, 2번, 3번 딱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전에는 아메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묘해요. 아메이가 아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뭔지 모르는데 밀어내고 싶은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메이 그래 아메이는 뭐야 피라미드 다단계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남한테 팔아야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들리는 그 풍문회의에서 이야기했지 제가 경험해 본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와서 반대하려고 들었는데 세 가지 얘기가 들렸어요. 100% 만족 보증제도 제품을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고 와라 90일 이내에 반 정도 사용하고 갖고 오면 전액 돈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지는 않겠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하면요 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실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 비즈니스가 나한테 피해가 될지 안 될지 알아보시고요. 그럼 나한테는 피해되지 않는다면 내가 알리는 그 사람한테는 피해를 줄지 안 줄지 그리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건지 합법적인지 윤리적인지 도덕적인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돼요. 저는 이제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한테 학비 주고 용돈 주는데 자 아빠가 사기쳐서 번 돈이다 이렇게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떳떳하고 이거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노력해서 번 돈이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사기쳐서 번 돈이다 야 용돈에다 학비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메이를 하면서 최소한의 그 학원장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교사상의 정립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를 알아볼 때도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관도 있고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적 마케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제가 혹시 지나가다가 침을 뱉어요. 그러면 저거 봐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저래. 이게 사회적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아메이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면 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 쪽으로 좀 알아봤죠. 근데 뭐 알아보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거 좀 다르다. 많은 사람들 그게 그거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미를 들어보고 다른 다단계 들어가는데 그게 그거라고 그래요. 저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혹시요 칼국수하고 국수하고 막 싸웠는데 칼국수가 막 두드려 맞은 거예요. 칼국수 엄마가 화난 거예요. 이놈의 국수 어디냐 막 찾으러 다니는데 저쪽에 라면이 오는 거예요. 라면이 오니까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너 이놈의 국수 막 저 국수 아닌데요 막 얘기하니까 무슨 거짓말 한다고 패는 거예요. 나중에 칼국수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놈 새끼 국수나 라면이랑 막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얘 시키니까 파마하면 모를 줄 알고 이렇게 라면이 이렇게 파마하고 있으니까 국수인 줄 알고 막 이제 두드려 팬 거지. 근데 라면하고 국수하고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라면 시켰는데 국수 나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이거 줬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메이와 다른 다단계는 달라요. 그 다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보는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제대로 안 분들은요. 저 같은 경우도 알아보는 기간이 2달 보름 정도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었죠. 근데 알아보는 기간이 짧았으면 저도 아마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하는 게 틀렸을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혹시 지금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배추 얘기하세요?
배추가 있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출생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저 배추 맞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가는 기가 뭐 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배추 문가 보다 이렇게 실망을 해요. 막 가는데 저쪽에 체불함이 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배추예요? 맞아요? 물어보니까 체불함이가 아니 배추가 배추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배추라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배추인데 체불함이 보니까 웃긴 거예요. 그냥 팍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팍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면 엄마 저 정말 배추 맞아요? 그러니까 당근이 지금 가출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면 되죠. 지금 가출해갖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죠. 아멘에 대해 잘 모르고 배우지 않아서 정말 올바로 모르고 떠나간 분들이 너무 많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포기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지만 그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멘을 제대로 알면 신은 죽었다고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누구죠? 니체인가요? 옆에 컨닝하는 하잖아요. 나체라. 그것도 컨닝하는 사람 알몸 이렇게. 그러니까 아멘을 제대로 모르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 다 보기 때문에 아멘이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입이 역전되는 거 보게 되죠. 이거 봐. 당연히 먼저 시작한 사람이 우린 선점한다 이런 얘기해요. 다른 다단계에서 많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점한다. 먼저 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멘은 역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차 마지막이다. 한물 같다. 그리고 먼저 한 사람 다 도움 주는 거다. 이 얘기가 사업자를 잘 듣게 되면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아시게 돼요. 그거는 두 줄로 내려가는 이런 방식에서는 선점해야 돼요. 하지만 아멘은 달라요. 또 한 가지는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된다는 거예요. 저는 연금 때문에 사실 2달 보름 알아봤어요. 연금 때문에 알아봤는데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연금이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드리다 오늘 주제가 그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주제예요. 그냥 드라마의 주제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해서 PB와 BB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카탈로그를 보면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한국의 28, 27, 15, 30 법칙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28년 동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취업하기 전까지 28년 동안 준비하고 2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대요. 그럼 55세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15년을 더 근무하면 70이 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100세 플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남자는 33.2세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아이를 키우시는 분 계시면 지금 몇 살인가 잘 보세요. 33.2세가 평균이에요. 20살이라고요? 지금 13년 더 데리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통계로 그래요. 그냥 지금 밖에 나가는 나이가 그래요. 여성은 28.6세예요. 사회에 나가는 나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바르게 가도 27.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수입곡선과 지출곡선 중에서 지금 현재 40대 중반, 47세라고 그러는데 40대 중반이 손익분기점이에요. 수입과 지출이 꺾이는 곡선이에요. 이때가 되면 40대 중반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별로 돈이 안 들어가요. 저도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는 뭐 기껏해야 아빠 머리띠 뭐 이거거든요. 2,000원. 근데 대학교 2명 딱 들어갈 때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야,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집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애가 대학생 2명이 딱 되면 하나 이게 출장 보내잖아요. 저쪽으로 국방부로. 그렇죠? 국방부로 출장 딱 보내면 작은 애가 받쳐주고 이러면 되는데 저는 딸 둘이거든요. 이게 출장도 못 보죠. 그러니까 계속 보내야 돼. 인원 서울이니까 그냥 보내야 되는데 와 대한민국에서요 웬만한 대학생 2명 키우는 거 쉽지 않다. 더군다나 우리 애들은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큰 아이는 미술했고요. 작은 아이는 음악했거든요. 그걸 남해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충당하려고 하는데 그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들어가는 거. 하다못해 뭐 작품 전시회 마지막 졸작 하나 딱 하는데 1,000 들어가요. 졸업작품 하나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10명 중에 7명 대학교 학자금 대출 받잖아요. 그런 게 아주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이제. 여기 혹시 아직까지 아이가 대학생이 아니라면 이건 예측하고 가셔요. 먼저 기성세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눈여겨 듣지 않으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10명 중에 7명 학자금 대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빚을 지어서 사회에 내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 학자금 대출을 없이 그냥 학교를 다 보내주고 빚 없이 사회에 나왔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를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회에 내보내면 빚을 지워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야, 그럼 그 아이는 더 힘들겠다. 지금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사회에 나오면 그렇게 어렵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했든지 간에 저는 천만다행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몰라요. 저는 천만다행이에요. 학자금 대출 안 받았고요. 10명 중에 7명. 저 3명 안에 들었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럽고 더군다나 아메이를 해서 그걸 충당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속에 좀 편안함이 있죠. 제가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아메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